자,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새로 수업을 시작하니까 제가 왼쪽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왼쪽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오늘 날짜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처음에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타이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파일도 오늘 날짜로 이름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먼저 A 변수와 B 변수에다가 각각 10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B 변수에는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결과를 출력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프린트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간에 A라는 값, A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 변수에 있는 값을 이렇게 문자열 중간에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F스트링 방식으로 문자열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스트링 방식으로 문자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F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F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문자열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이렇게 따옴표 사이에다가 문구를 작성을 했었죠. 따옴표 두 개를 작성하시고 따옴표 가운데에다가 커서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중괄호 안에다가 A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어 쓰셔서 지금 문제 보시면 A라고 되어 있고 A와 플러스 기호 사이에 잘 보시면 한 칸이 띄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띄어쓰기를 꼼꼼하게 보셔야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F스트림 방식 안에서 중괄호 안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연산 결과를 이꼴 다음으로 중괄호 안에다가 결과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첫 번째 프린트문에선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더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A 플러스 B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고 하시고 중괄호를 닫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프린트문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프린트문도 마찬가지로 F스트링 방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A 변수에 있는 A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A라는 변수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빼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기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다시 중괄호 안에다가 이번에 B 변수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잠깐 띄어 써주신 다음에 이꼴 등호를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는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뺀 결과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에다가 b 빼기 a 빼기 b라고 하시고 괄호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린트문도 이어서 쭉 작성을 해볼게요. f스트링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첫 번째 a 변수, 그 다음에 b 변수, 마지막으로 a 곱하기 b 결과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해결을 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스터디인미 사이트 오셔서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실행 결과를 봤을 때 여기에 중간중간 A, B의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아니라 그냥 A, B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중괄호를 각각 빼도록 할게요. 빼고 다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니까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사용자로부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n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인풋 함수의 결과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냥 입력받은 값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한번 형 변환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변환을 하고 출력을 보니까 어떻게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한 변의 길이, 한 변이 저희가 입력받은 n인 정사각형의 둘레라는 문구, 그 다음에 둘레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넓이라고 하고 넓이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프린트문을 작성을 하는데 f스트링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를 안에다가 한 범위, 그 다음에 오인 n인 정사각형 둘레 값을 저희가 결과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n 곱하기 저희가 가라고 하면은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n 곱하기 n을 해서 저희가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 곱하기 n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제곱근 연산자도 배워봤기 때문에 제곱근 연산은 곱하기 기호를 두 번 연달아 작성을 한 다음에 2라고 하시면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시고, 예를 들어 5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변이 5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n 곱하기 4 해서 2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넓이는 5에 2승 해서 25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해당 코드를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 스터디미 사이트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로 한 7 정도 입력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했을 때 정답으로 처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로부터 두 자리 숫자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n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 n에다가 n 값 n에 있는 문자의 값을 정수로 평균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n이 출력에서 보면은 n이 10의 자리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의 1의 자리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저희가 56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56이라는 값의 첫 번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아주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몫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그 자릿수의 첫 번째 자리에 자리가 어떤 숫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56이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몫이라는 연산을 수행하고 10이라고 하면 해당 결과가 뭐라고 나타날까요? 뭐라고 나타나겠죠. 왜냐면 56 나누기 10을 하면은 몫이 5이기 때문에 첫째 자리가 5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n의 10의 몫을 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입력받은 두 자리 숫자의 첫 번째 자리 숫자의 값을 10의 자리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번에 또 한번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볼까요? 요번엔 7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6이라는 값의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려면 어떤 연산을 하면 될까요? 이 76이라는 값에서 1의 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드렸던 나머지 연산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라고 연산을 수행하고 10이라고 했을 때 해당 결과가 뭐가 나오나요? 저희가 76을 10으로 계속 빼봐요. 76, 66, 56 쭉 가다가 16이 되고 16에서 또 10을 빼서 6이 되게 되겠죠. 6에서 더 빼줄 수 있나요? 안 빼지죠. 때문에 해당 결과는 6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2라는 숫자도 퍼센트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10으로 계속 빼다가 12가 되고 2가 되게 되고 2는 더 이상 빼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과는 1의 자리 숫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b라는 변수에다가 n%10이라고 했을 때 1의 자리 숫자를 구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원하는 요소들을 모두 만들었으니까 f스트링 방식으로 먼저 n이라는 변수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이라고 출력을 하고 n의 10의 자리까지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위아래 쌍따옴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인 A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라고 하시고 1의 자리는 저희가 B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47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47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47의 10의 자리는 4라고 출력이 되고 1의 자리는 7이라고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일단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스터디미 사이트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우리 예시로 한번 89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 89는 10의 자리가 8, 1의 자리가 9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대로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제출하시면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산술 연산자 못했던 문제 풀이를 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왼쪽에 강의, 왼쪽 메뉴에 강의를 클릭해 주셔서 10월 20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두 번째 챕터에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수학에서도 비교 연산은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죠.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큰지 아니면 7이 4보다 작은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저희가 비교 연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술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와 다르게 비교 연산자의 결과로는 저희가 전 시간 자료형에서 배웠을 때 불린이라는 자료형을 배웠었죠. 그 불린이라는 타입으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다면 이렇게 투르 값을 반환하는 같다라는 연산자가 있고, 만약에 두 번째로 두 개의 값이 다른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이 다를 때 사용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값이 다를 때는 투르 값을, 그 다음에 같을 때는 펄스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오셔서 한번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A라는 변수에다가 5와 동일하다는 한번 비교 연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가 두 개의 비교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와 5가 동일한지 비교 연산을 수행을 하고 해당 결과를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결과를 프린트 문을 통해서 출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불린이라는 자료, true, false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해당 명제에서 5와 5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5와 3이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명제가 5와 3은 동일하다라는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A 값이 false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다라는 저희가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등호를 두 번 연달아서 사용해서 같은지 다른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두 개의 값이 다를 때 다른지 확인하는 연산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두 개의 값이 다른지 확인하는 연산으로는 느낌표와 등호를 붙여서 사용하면 두 개의 값이 다를 때는 true 값을, 그리고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false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은 두 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tru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다면 해당 명제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false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셀을 열고 이번엔 대소 비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a라는 변수에다가 인풋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장된 값을 int라는 평균화 함수를 통해서 정수값으로 전환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한번 대소비교 연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A가 10보다 크다, A가 10보다 크다라는 명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A가 10보다 크다 라고 해서 왼쪽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10보다 큰 값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해당 명제는 3이 되게 돼서 true 값을 출력하게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10보다 작은 값을 입력을 하면 이 해당 명제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false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17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볼까요? 17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A 변수에 17이라는 정수값이 저장이 되게 되고, 다음에 17은 10보다 크다는 문제 3이 되게 되겠죠. 때문에 실행을 시켰을 때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고 이번에는 10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 5라는 값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저희가 5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A 변수에 정수값 5가 저장이 되게 되고, 5가 10보다 크다라는 명제를 봤을 때 해당 명제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 되게 되겠죠.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fals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A가 10보다 작을 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등호를 반대로 사용을 해주면 우리가 A 값이 작은지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다라고 사용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되는 상황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값인 6을 입력을 하면 A 변수에 6이 저장이 되게 되고, 6은 10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기 때문에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1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A 변수에 11이 저장되게 되고, 11은 10보다 작다라는 명제, 거짓이 되게 되겠죠. 때문에 false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뭐가 출력될까요?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10은 10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거짓이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밑에서 두 개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크거나 같다나 작거나 같다라는 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호 바로 오른쪽에 부등호 바로 오른쪽에 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저희가 비교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랩으로 가셔서 제가 부등호 바로 오른쪽에다가 등호를 같이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작성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서 10을 입력을 해볼까요? 10을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니까 이번에는 수렴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을 포함해서 저희가 명제를 만들려면 이렇게 등호를 붙여서 명제를 만들면 이렇게 true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왼쪽 부등호로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왼쪽 부등호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저희가 10을 입력했을 때 마찬가지로 true 값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10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 9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지 비로소 false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8시 2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비교 연산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